사위에게 통장을 맡긴 순간 제 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63, 장명호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33년째입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서 배달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저를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들도 계십니다. 명호 씨 도시락 먹어야 밥맛이 난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제 아내는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딸아이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운동회에 가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고 생리통으로 아파하면 약국 달려가고 그렇게 30년을 키웠습니다. 수진이는 참 착한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제가 그냥 취직해서 편하게 살아라고 해도 아빠 안정된 직장 갖고 싶어? 아빠처럼 고생하기 싫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쯤 수진이가 소개팅으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도연. 수진이 말로는 35살 공기업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도연 씨는 정말 예의가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한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비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한우 세트에 고급 과일 바구니에 건강식품까지. 동네 어른들도 수진이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수진이 복 터졌네 하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웃을 때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안 웃는다고 할까요? 수진이한테 말할 때도 우리 수진이는 말이야 하면서 다정하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항상 그치? 내 말이 맞지? 같은 확인이 붙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머리 묶은 거 별로야 풀고 다녀. 그게 더 예쁘잖아. 응?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처음엔 연애하는 사람들이 저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수진이가 웃음이 줄어들었어요. 옷도 항상 도연 씨가 이게 어울린다고 한 옷만 입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했습니다. 아빠, 도연 오빠가 친구들보다 나랑 시간 보내고 싶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이 캥했습니다.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결혼이라니. 저는 좀 더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아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도연 오빠가 나 놓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때 저는 이미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제 딸이 무언가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도연 씨는 점점 더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장인어른 이것 좀 봐주세요 하면서 결혼 관련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예식장 계약서, 혼수 목록, 신혼집 계약서. 전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결혼 준비가 복잡해서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당시엔 고맙게 들렸습니다. 딸 결혼 준비를 사위가 척척 해주니까요. 저는 그저 돈만 보태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웃으면서 공손하게 아주 천천히 제 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결혼을 2달쯤 앞둔 어느 날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친구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딸아이 노트북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원래 남의 물건은 안 보는 편인데 화면에 떠 있는 파일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결혼 비용 최종 정리. 저는 무심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엑셀표에는 항목별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식장 비용 800만 원, 스드메 500만 원, 혼수 가구 1200만 원, 예물 300만 원, 신혼여행 비용 400만 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니까 이상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신랑 측 부모님 병원비 지원 마이너스 600만 원, 신랑 차량 구입비 신혼생활 필수 마이너스 2,500만 원, 신혼집 보증금 신랑 측 사정으로 신부 측 부담 마이너스 5천만 원. 총합계를 보니까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신부 측 부담으로 체크돼 있었어요. 신랑 측은 예식 비용 일부만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진이한테 준 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아직도 8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수진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건지.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전화를 들고 그 엑셀표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왠지 모르게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물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왜요, 아빠? 결혼 비용 말이야. 아빠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잖아. 수진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좀 더 필요하게 됐어요. 얼마나? 8천만 원?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8천만 원. 수진아, 도대체 무슨 결혼을 하는데 1억이 넘게 드냐? 수진이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도연 오빠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도연 씨가 벌어서 내면 되지. 왜 내가 내냐? 오빠도 지금 돈이 없어요. 회사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 적금을 깨기로 했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수진이가 8년 동안 모은 적금이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수진아, 차 구입비는 또 뭐냐? 2,500만 원짜리 차를. 아빠, 도연 오빠가 출퇴근할 때 차가 필요하대요. 신혼살림도 차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중고차 사면 되지. 아빠, 요즘 중고차도 비싸요. 그리고 오빠가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한대요. 제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신랑 부모 병원비를 며느리가 대고 신랑 차까지 신부가 사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내일 도연 씨 부모님 한번 뵙고 올게. 직접 인사도 드릴 겸 병원비 이야기도 해야겠다.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빠, 그러지 마세요. 도연 오빠가 싫어해요. 오빠 부모님 자존심 상하신대요. 자존심? 며느리한테 돈 받는 게 자존심이냐? 아빠. 수진이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일을 일찍 끝내고 도연 씨 부모님이 운영하신다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수진이 말로는 도연 씨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소를 찾아가니 정말 오래된 철물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인 척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카운터에 계시던 60대 남자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장인데요. 뭐 필요하세요? 저는 일단 나사 몇 개를 사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드님 있으세요? 네, 있죠. 왜요? 혹시 아드님 이름이 최도연 씨 아닌가요? 그 순간 사장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도연이요? 아, 맞긴 한데.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 딸이랑 결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예, 결혼요? 우리 아들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네, 제 딸 장수진이랑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저희 아들은 결혼 준비 같은 거 안 합니다. 애가 아직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시죠? 무슨 농담을 합니까? 저희 아들은 지금 부산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집에 올까 말까 하고요. 혹시 동명이인 아니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도연 씨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이 사장님 아드님 아니신가요? 사장님은 사진을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들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그 순간 제가 서 있던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연, 그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부모도 가짜, 직장도 가짜, 이름도 어쩌면 전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왜요? 아빠가 지금 도연 씨 부모님 가게 다녀왔다. 뭐라고요? 도연 씨 부모님 아들 결혼 준비 중인 거 모르시더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빠가 잘못 찾아간 거예요. 수진아, 도연 씨 부모님이 아들 사진 보고 우리 아들 아니다고 하셨어. 아빠, 왜 이러세요? 도연 오빠 질투하는 거예요? 수진아, 정신 차려.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아빠 미쳤어요. 나 도연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우리 딸한테 뭘 하려는 거지?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도연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30년 넘게 거래해온 식자재 업체 사장님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분은 제 오랜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형님, 제가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혹시 이 사람 아시는지 좀 봐주세요. 저는 도연 씨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명호야, 이 사람 어디서 났어? 제 딸 결혼 상대입니다. 왜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야, 이거 큰일이다. 이 사람, 내 사촌 누나 돈 5천만 원 들고 사라진 놈이랑 똑같이 생겼어.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한 3년 전이야. 우리 사촌 누나가 재혼하려고 남자 하나 만났는데 그 남자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나가 5천만 원을 빌려줬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 두절됐지. 전화번호도 가짜, 주소도 가짜, 이름도 가명이었어. 경찰 신고했는데 못 잡았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 그 사촌 누나분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줄게. 근데 명호야,
내 딸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 남자 진짜 무서운 놈이야. 그날 저녁 저는 형님, 사촌 누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시다가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만나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그 누님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누님은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이셨는데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 사장님, 제 사진 좀 보시겠어요? 누님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도연 씨였습니다. 머리 스타일만 조금 다를 뿐 얼굴은 똑같았어요. 이 사람 저한테는 김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공기업 다닌다고 했고요. 처음엔 정말 신사 같았어요. 꽃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도 데려가주고 저는 완전히 속았죠. 누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슬슬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다음 주면 바로 갚는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바보처럼 통장을 열어줬어요. 5천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근데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라서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대요. 전화번호도 선불폰이었고 주소도 가짜였고 신분증도 위조였어요. 그 사람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지금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장 사장님, 따님 꼭 지켜주세요.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조종해요. 제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는데 그때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난번처럼 또 아빠가 질투한다고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수진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들어가도 되냐? 네. 방에 들어가니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카톡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또 도연 오빠 이야기예요? 그래. 아빠가 오늘 확인했는데. 그때 수진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응, 오빠. 응, 알았어. 내일 입금할게.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응,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내일 제 적금 해지하고 도연 오빠한테 4천만 원 송금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수진아, 그러면 안 돼. 왜요? 제 돈인데요. 수진아, 그 사람 사기꾼이야. 아빠, 왜 자꾸 도연 오빠를 사기꾼 취급해요? 아빠가 증거를 찾았어. 그 사람 3년 전에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이 했어. 증거요? 무슨 증거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누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봐. 이 사람이 도연 씨야. 3년 전에 다른 이름으로 여자 하나 만나서 5천만 원 뜯어갔어. 수진이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닮은 사람이에요. 수진아, 똑같잖아. 아빠,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아빠가 도연 오빠 미워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정신 좀 차려. 그 사람 부모도 가짜고 직장도 확인이 안 되고 이제 돈까지 요구하잖아. 아빠, 나가세요. 나가. 수진이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방에서 밀어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딸은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지인의 소개로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최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조회하니까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특정이 안 됩니다. 다른 정보 있으세요? 저는 도연 씨가 다닌다는 회사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차 번호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 사장님, 큰일입니다. 그 사람 진짜 이름이 박재훈이에요. 전과 3범입니다.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3년 전에 출소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님 명의로 가족카드 발급 신청한 흔적이 있어요. 신용대출도 알아보고 있고요. 뭐라고요? 따님 통장 거래 내역 확인 가능하세요? 어떻게든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딸아이 가방에서 통장을 몰래 꺼냈습니다. 은행 앱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니 끔찍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최도연 500만 원 출금, 최도연 300만 원 출금, 최도연 1000만 원 출금, 총 1800만 원이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지난 한 달 사이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 딸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고. 도연 씨, 아니 박재훈 그놈을 제 손으로 직접 잡겠다고. 저는 탐정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도연 씨를 직접 함정에 빠뜨리자. 그놈은 돈 냄새를 맡으면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큰 미끼를 던지면 분명 물어뜯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 도연 씨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도연 씨, 수진이 애비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도연 씨는 약간 경계하는 목소리였지만 곧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그러시죠.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저녁 어때요? 우리 가게로 오세요. 다음 날 저녁 도연 씨가 가게로 왔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앉으세요. 제가 오늘 좋은 이야기 하나 하려고 불렀어요. 좋은 이야기요? 네. 사실 제가 요즘 도시락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2호점을 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도연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런데 말이죠. 혼자 하기엔 부담이 커서 수진이랑 도연 씨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공동 창업이요. 도연 씨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점포 보증금이 5천만 원, 인테리어에 3천만 원, 초기 재료비랑 인건비 합쳐서 2천만 원, 총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연 씨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탐욕이 보였어요. 괜찮은데요? 근데 장인어른, 저는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서. 아, 괜찮아요. 제가 7천만 원 낼 테니까 도연 씨는 3천만 원만 내세요. 그리고 수진이 이름으로 공동 대표하면 되죠. 아, 그러면 정말 좋죠. 저는 슬쩍 서류 가방을 꺼내서 부동산 계약서, 초안과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부 가짜 서류였지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뒀어요. 여기 부동산 위치가 역 앞이라서 유동 인구도 많고 수익성도 좋을 거예요. 도연 씨, 한번 보세요. 도연 씨는 서류를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완전히 미끼를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근데 계약은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도연 씨도 같이 가시죠. 그때 3천만 원 준비해 오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연 씨는 그날 저녁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도연 오빠한테 들었어요. 2호점 창업 이야기. 응, 그래. 근데 아빠, 오빠가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건 도연 씨가 알아서 하겠지. 아빠, 오빠가 저한테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 적금 해지해서 빌려주면 안 돼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가 판단해. 아빠는 상관없어. 정말요? 아빠 화 안 내요? 안 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수진이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도연 오빠 인정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놈이 완전히 미끼를 물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약 당일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사장님, 제가 추가로 확보한 정보가 있습니다. 뭔데요? 박재훈, 그러니까 도연 씨 말입니다. 이 사람, 과거 피해자가 7명 더 있어요. 전부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고요. 수법이 똑같아요. 결혼 빙자에서 돈 뜯어내고 사라지는 거요. 7명이나요? 네.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했는데 전부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계약 당일에 같이 오시겠대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그놈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겠구나. 계약일 전날 밤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제가 오빠 데리고 부동산 사무소 갈게요. 그래, 알겠다. 아빠, 오빠랑 이렇게 사업도 같이 하고 정말 꿈만 같아요. 수진이는 행복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일 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야. 하지만 지금 안 하면 넌 평생 그놈한테 망가질 거야. 드디어 계약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부동산 사무소를 빌렸습니다. 회의실도 있는 곳이었어요. 탐정과 변호사, 그리고 과거 피해자 7명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이와 도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 왔습니다. 도연 씨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아마 3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겠죠.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는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도연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장인어른, 이분들은? 아, 사업 파트너들이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연 씨는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 그럼 계약 시작하기 전에 도연 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신분증요? 네, 계약할 때 필요하니까요.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탐정에게 건네줬습니다. 탐정은 신분증을 스캔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씨는 황급히 일어서려고 했지만 출입문 쪽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 아니 박재훈 씨, 앉으세요.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도연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닥치고 앉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 전과 기록, 3년 전 출소 기록, 가명 사용 기록,
피해자 명단 전부 있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아,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진짜 이름은 박재훈이고 전과 3범이야. 말도 안 돼요. 그때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여성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번에 만났던 그 누님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3년 전에 저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뜯긴 사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또 다른 여성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4년 전에 3천만 원을 그때는 이준호라는 이름이었죠. 또 한 분, 또 한 분. 총 7명의 피해자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증언했습니다. 도연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도연 오빠, 이게 사실이에요? 도연 씨는 처음엔 오해야, 수진아. 이건 음모야. 라고 소리쳤지만 증거들이 계속 쏟아지자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도연 씨가 수진이한테 보낸 카톡 대화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진아, 빨리 돈 보내. 내일까지 안 보내면 나 화낼 거야. 너 아빠 도시락 가게 명예 나한테 넘기면 안 돼? 그럼 대출 더 받을 수 있잖아. 수진아, 너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지? 수진이는 그 대화 내역을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오빠, 이게... 도연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재훈 씨 사기, 사문서 위조, 계좌 도용, 혼인빙자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도연 씨는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장 사장님, 당신이 이길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 딸을 쉬운 상대로 본 거. 도연 씨는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멍청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있잖아. 도연 씨, 아니 박재훈이 체포된 후 저희 가족은 한동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수진이는 여러 차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진이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 피해자들도 모두 재조사를 받았어요. 검찰은 박재훈에게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계좌 도용 미수, 혼인빙자 사기 미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제가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재훈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2억 원의 배상 판결도 함께 내려졌어요. 물론 박재훈한테 돈이 있을 리 없으니 배상받기는 어렵겠지만요. 수진이는 한동안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수진이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잘 안 하고 제가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라.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몸 상한다. 수진이는 그제야 겨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거의 먹지 않았어요. 아빠, 응? 제가 정말 바보 같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라 착한 거야. 착하다고요? 저는 그냥 멍청했어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오빠만 믿고 제 인생을 거의 망칠 뻔했잖아요.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하지만 아빠, 저는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빠가 경고했는데도 저는 아빠를 질투한다고, 이기적이라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내가 무사해서 그걸로 됐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내 인생은 다시 못 가져오잖아.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엔 스스로 상담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래요. 가스라이팅? 네. 상대방이 저를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 거고요. 그랬구나. 아빠, 그 말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완전히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하게 저를 조종한 거니까요. 저는 수진이가 조금씩 제 자신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수진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가게 일 좀 도와줄게요. 괜찮아. 넌 공부해. 아니에요. 저 요즘 공부만 하니까 답답해요. 가게 일하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수진이는 제 도시락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 수진이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빠, 이 일 진짜 힘들다. 아빠가 30년 넘게 이걸 혼자 했다고? 그럼 아빠는 슈퍼맨이니까. 수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응?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연 오빠는 저한테 사랑해, 사랑해 그랬지만 사실은 제 돈만 노린 거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했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만들어주고 제 학비 대주고 밤늦게까지 일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아,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가 저 지켜줘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수진이는 다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진지하게, 더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아빠, 이번에 꼭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직장 구하고 아빠 편하게 모실 거예요. 괜찮아. 아빠는 아직 팔팔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빠 지켜줄게요. 아빠가 저 지켜준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지켜냈고 딸은 다시 일어섰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피해자분들도 저희 덕분에 변호사 선임이 쉬워졌고 배상 판결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긴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도연 씨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불편함이 정확했습니다. 사람의 직관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 직관을 무시했다면 제 딸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부모의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평생 봐왔기 때문에 자식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부모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도연 씨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이를 이용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용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돈 문제는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상한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넷째, 가스라이팅을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가스라이팅 피해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같은 말로 당신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섯째,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만약 여러 사람이 당신의 연인에 대해 걱정한다면 그건 그냥 질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제가 만약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도연 씨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녹취,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당신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제 딸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이제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연인이나 배우자가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면 언젠가는 자식도 알게 될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연인을 처음 만났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부모님 말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무시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